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과 운의 관계를 알고 매일 좋은 말들을 낭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을 끌어들이는 말하기의 힘으로 인간관계가 좋아져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부와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책,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말버릇을 바꾸니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 시크릿 하루 한마디. 운명을 바꾼 말 한마디의 기적.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라는 책입니다. 미야모토 마이오미지음, 김지훈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왜 돈이 들어오지 않지? 왜 돈이 모이질 않지?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셨다면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말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만 바꿔도 운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설령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또한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도 절대로 대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 중에는 재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운세가 꺾이고 맙니다. 이때 웃으면서 그건 재수 없는 사람이 어쩌다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거나 저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재수 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 넘기면 됩니다.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거기서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한 계단 올라가기에 성공하면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 됩니다. 10만 원을 모으면 10만 원을 가진 부자가 됩니다. 100만 원을 모으면 100만 원을 가진 부자가 됩니다. 이미 이렇게 부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결코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싫다면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만 해도 반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라도 모으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결국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더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10만 원씩이라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전진해야 합니다. 성공이나 행복은 본디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이자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노력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각오를 다지고 한 번이라도 실천한 사람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실천에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야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힘없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하면 듣는 사람도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웃으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민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진전 없이 헛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좋은 쪽,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길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은 마음먹은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 각오를 다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여서 왠지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각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운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잘 풀릴 수도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르게 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커져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더 좋은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아, 진짜 질린다. 웃기고 있네. 재미없어.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거나 습관처럼 휴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평소에 안 좋은 말을 자주 했다면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는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은 반드시 운이라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즐거운 대화는 웃는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웃는 얼굴로 있으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밝아져서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가 됩니다. 얼굴 표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집안에 우환이 있는 표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대화 분위기가 저절로 온화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빈곤한 생각을 가진 채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기도해 줄 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다 보면 가장 많이 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말버릇을 바꾸니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라는 책입니다. 나가마스 시게이사 지음 노경아 옮김 갈매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을 모으고 운을 끌어들이는 힘을 말하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들이 운과 돈이 모여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소소한 말하기, 즉 말버릇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말버릇을 조금만 바꿔도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트이는 소소한 말버릇을 가지려면 먼저 말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인생이 잘 풀렸을 텐데 하고 생각한 적이 있을 텐데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싫은 사람과의 대화를 줄이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늘리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할 말이 금세 바닥나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상대를 화나게 만들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질지 모르겠다. 내 생각을 솔직히 말할 수 없다. 침묵이 흐르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 우선 말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기 긍정감을 높이면 말하기가 쉬워지는데요. 부정 없는 공간에 머무르며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잃어버린 자기 긍정감은 역시 말로 회복해야 합니다. 대화의 상대를 절대 부정하지 않고 나도 부정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자신을 긍정해주는 사람을 긍정합니다. 자신이 상대를 부정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거듭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정감이 줄어들고 자기 긍정감이 늘어납니다. 말의 힘은 기술보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재주가 없는 사람도 술술 말할 수 있게 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기, 고개 끄덕이기, 긍정적인 말만 하기.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된다, 안 된다로 분류하는데요. 그렇게 남의 의견을 판단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발언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말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의견과 감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누구나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반대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밝은 말이 밝은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보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하는 힘보다 듣는 힘을 그래서 길러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과 기분을 배려해 말을 골라서 하고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웃으며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통이 원활해지고 매출이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 목소리의 표정, 몸 전체의 표정, 이 세 가지 표정을 활용해서 상대의 말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얼굴 표정, 목소리의 표정, 몸 전체의 표정, 이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웃으면서 듣고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몸짓으로 상대에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 확장 화법의 가장 큰 목적은 상대의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분 좋게 말을 많이 하도록 도와줘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확장하기 위한 키워드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구나, 알았어, 힘들었겠네, 잘했어, 잘됐다, 나도 기뻐, 야, 그거 대단한데, 역시 잘할 줄 알았어. 그래, 그렇구나, 맞는 말이야.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오, 재밌어지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기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이 생각해보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와 같은 키워드를 목록으로 만들어두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막힘없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에 임하는 생각과 자세입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매끄럽게 말한다 해도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재주가 없는 사람은 굳이 말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밝혀도 됩니다.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더라도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를 차근차근 고르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침묵은 나쁜 것이 아닌데요. 편한 사람과 대화하며 작은 성공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하기 껄끄러운 사람과는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며 대화 능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대화하기 편한 사람과 교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이 대화하기 편한 사람, 질문하기 편한 사람, 또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작은 성공을 쌓아야 합니다. 대화하기 편한 사람과 교류하며 대화 능력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칭찬하기보다는 상대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칭찬을 받으면 기뻐할지 면밀히 관찰해서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금이다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게 역시라는 단어입니다. 역시라는 말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기쁘기 마련인데요. 거기에다가 역시까지 붙으면 상대는 나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구나 싶어서 더욱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역시에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역시 맛있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모든 일들이 좋고 싫음으로 움직이는데요. 일상의 사소한 대화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받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호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차이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상대의 마음을 우선시해 호감을 얻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언젠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 상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운을 끌어들이는 말버릇은 상대방 위주의 언어를 자주 쓰는 것입니다. 긍정적 언어에도 자기 위주의 언어와 상대 위주의 언어가 있는데요.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자기 위주의 언어입니다. 상대 위주의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너를 만나면 안심이 돼. 언제나 기분 좋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그런 점이 너무 좋아. 다들 모모씨처럼 되고 싶대요. 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쓰는 말 중에 상대 위주의 언어가 많은지 아니면 자기 위주의 언어가 많은지 관찰해 보면 좋습니다. 상대 위주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상대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소통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을 관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남에게 사랑받는구나 혹은 이 사람은 소통을 매우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말 때문에 손해를 보겠구나 라든지 그런 말은 지금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말하는 방식, 즉 대화법인데요. 말로 상대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 화법을 구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데 말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쓸데없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때와 절대 그래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쓸데없이 상대를 마구 상처 입히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공감하는 말, 다가서는 말로 소통해야 합니다. 시크릿 하루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시크릿 실천 연구의 지음 길버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우주의 힘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365가지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감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성공한 사람들의 365가지 이야기를 명언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쪽씩 한 편의 글을 2, 3분 정도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깨달음과 용기, 도전의식, 희망,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no라는 영어 단어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on이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어떤 문제가 가로막는다면 no를 거꾸로 써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on 상태로 바뀌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최후에도 역시 웃을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들은 언젠가 한 번쯤은 감사히 여기게 되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시작할 때 그 경험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 어떤 일도 자신에게 의미 없이 왔다 가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악서 한 권보다 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고 얘기하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그런 감정의 말이 되돌아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좋게 생각하면 모든 게 좋게 보이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즐겁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끝난 일로 끙끙 앓지 말 것, 절대 화를 내지 말 것, 항상 현재를 즐길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 미래는 신에게 맡길 것. 만병의 근원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 때문에 생깁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사람의 감정이 뇌와 육체 사이를 오가는 신경 호르몬에 영향을 주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칠정,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 이것들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항상 좋은 상상,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 웃는 생활을 하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비즈니스 업적,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의 성패는 자신의 두뇌나 의지가 아닌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은 보통 큰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발견하는 데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 시간이 걸려 시작이 좀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성공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기회들이 때로는 커다란 일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며 살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든 항상 호기심을 품고 자신이 집중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연한 상황에서도 영감을 얻게 되는데요. 집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순간들도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헝가리 과학자 알버트 센트 조지는요, 저녁상에 올라온 피망의 맛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연구를 시작하여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하향 결정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공로로 1937년에 의학상을 받게 되었고, 타임지는 이를 피망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특히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서 푹 빠져 있는 게 없다면 남은 삶을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빨리 찾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성공시키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성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만 노력하게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빌 게이츠가 어느 날 한 기자로부터 부자가 된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왠지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 라는 말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라고요. 빌 게이츠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또한 스스로 행운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잠재 능력은 자신을 믿을 때 깨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운은 부르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한때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항상 새로운 시도를 즐긴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대단한 열정이 있으며 이미 그 일을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잃으면 호기심을 잃고 배움과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열정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를 쌓을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그저 눈앞의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고 후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열심히 해야 할 대상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루 10,000번씩만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이 기쁜 일로 변할 것이고 그 어떤 병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심신의 병을 불러오고 감사와 기쁨은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똑같은 상황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할 일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웃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농부가 겨울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우연히 꿩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농부는 꿩을 구워 먹으려고 불을 지폈는데요. 그러다가 실수로 꿩을 놓치는 바람에 꿩은 이때다 하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배를 쥐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에서 멀어지면 저만 춥지 뭐 하하하하 하고요. 살면서 이렇게 웃음이 필요한 상황은 많습니다. 짜증내 봐야 날아간 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짜증이 날 때는 오히려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인생이든 게임이든
분위기만 반전되면 승부의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한번 특별한 순간이 오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 특별한 기회를 붙잡았을 때 소명은 활짝 꽃을 피웁니다. 런던의 조그만 상점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하던 가난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고생하던 그는 자신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좌절했고 자신의 이런 생각들을 편지에 써서 모교 교장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와 맞지 않을 뿐이다. 편지를 보니 너는 대단한 문장력을 지녔구나. 너의 재능은 글 쓰는 일에 있는 것 같으니 좌절하지 말고 도전해라. 라고요. 이후 그는 위대한 영문학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영문학에서 불멸의 거장으로 불리는 H.G. 웰즈인데요. 지금 자신의 현실이 감당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건 자신의 소명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적인 미래의 모습이 저절로 떠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원과 목적은 있으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불만이 가득해서 현재를 소홀히 하면서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공상이지 꿈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꿈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말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오고시 도시오지음 한은미 옮김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27가지 기적과도 같은 말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1. 누구나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크게 뻗어나갈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많은 시련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 벽이 떡 버티고 서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벽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지 하면서요. 이처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는요, 나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런 고통이나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능력에 맞는 고통이나 고민이 있는 법이고 그들도 그것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크게 뻗어나갈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많은 시련이 주어집니다. 2. 삶이 잘 풀리는 순간이 지옥의 시작. 이제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된다. 더 이상 가망 없어 보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지옥의 밑바닥이 천국의 시작인 것인데요.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전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설령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비참하다 해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해도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도 못한 함정에 빠지고 마는데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릴 때야말로 언젠가 또다시 찾아오게 될 역경의 순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유연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3. 실패를 했을 때 난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분해 죽겠어 라고 말하라.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어도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했을 때 분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는 반드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현실의 정면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부터
실패는 진짜 실패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미래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실패가 됩니다. 4. 모든 일을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는 없다. 미완성인 상태로 전진하면서 부족한 곳을 채워나가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고 그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먼지투성이 책상이라도 좋으니까요. 우선 책상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사전이라도 좋으니까 책을 펼쳐야 하고요. 먼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하자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미완성인 상태지만 조금씩 부족한 것을 수정하면서 목표에 돌진하면 됩니다. 5. 아슬아슬한 상태까지 자신을 몰고 가다 보면 생명의 안테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생명체에게 직감이란 생명의 안테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작동하는가의 여부가 큰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요.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자신에게 위험하다거나 벅차다고 생각되는 쪽, 즉 위험하게 느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길을 걷지 않으면 직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으면 직감이 움직일 기회를 잃고 말기 때문에요. 벼랑 끝을 걷고 있으면 아무리 방심한다고 해도 오감이 극도로 연마되어서 생명의 안테나가 움직이게 됩니다. 6. 때로는 미치광이처럼 돌진하라. 미치광이라고 하면 어감이 좋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치광이란 단순한 의미의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치광이란 이 세상의 상식이나 세속적인 것에 지배되지 않고요. 꿋꿋이 내 길을 걷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로부터 무언가를 성취해낸 사람의 대부분은 분명히 무언가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미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상식이나 체면 따위에 미혹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성을 믿고 하고 싶은 일에 돌진하는 것입니다. 7. 시간이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와 같은 말은 하지 마라.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인생은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의타심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8. 미래의 자기 모습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상상하게 되면 자신이 꿈을 실현했을 때의 기분이 지금의 자신에게 그대로 전이 됩니다. 실로 이미지가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의 자기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목적 없이 길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무리 이미지를 부풀려 상상한다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될 리 없어 라든가 절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스스로를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9. 100가지를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3가지밖에 모르지만 그 3가지 모두를 실천하는 쪽이 낫다. 좋아,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한다 해도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가령 100가지 맹세를 한다면 그중 하나는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라는 방정식이 성립된다면 결과적으로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300가지 맹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설령 1000가지, 10,000가지 맹세를 한다 해도 그러한 방정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맹세와 행동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 가지밖에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세 가지를 모두 충실히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우리는 더 신뢰하게 됩니다. 10. 자기 중심에서 전체를 바라보지 말고 전체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면 분명 다른 풍경이 보일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서기 좋아해서 그룹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전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남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요한 포인트를 깨달아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간다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for보다는 with보다는 in.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사람보다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with보다 더 멋진 것이 바로 in인데요. 이것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이고 너가 나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이 인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요. 12. 우리가 고통을 짊어진다면 이 세상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이렇게 슬퍼야 하며 고통을 겪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번민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고통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 세상에서 고통의 양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면 내가 겪는 고통이 어쩌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13. 친구를 가지려 하지 말고 친구와 함께 있어라. 우정이란 자기 본위에서 벗어나 함께 기뻐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과 공생하는 시간의 축적입니다.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사는 것, 거기에서 인생의 즐거움이 샘솟는 것인데요. 자기 인생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4. 열을 받았다면 그 절반은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신이 손에 넣은 것의 절반은 자기 것이지만요, 그 절반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에서 스스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조차 생기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친구가 무슨 고민거리를 상담해 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선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시간조차도 절반은 남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되며 자신 또한 그로 인해서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5. 후배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은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 존경받는 선배보다는 인기 있는 선배가 되어라. 좋은 선배는 분명히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선배보다는 조금 모자란 듯한 선배에게 후배들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마음껏 응석을 부릴 수 있습니다. 16. 그까짓 것쯤이야 하며 우습게 보이는 일에 열중하라. 그러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변화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변화하기를 거부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지게 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 없는 분야에 열중하다 보면 다른 것, 즉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는데요. 혹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서 한번 손을 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것이 다른 형태로 되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까짓 것이란 보잘것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까짓 것이라고 여겨왔던 일에 도전함으로써 사물을 깔보고 덤벼들었던 자신의 오만함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그때까지의 가치관이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7.
남을 질투하는 것은 내 자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얻은 사람은 남을 질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몰두하여 완전 연소를 시키고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얻은 사람은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을 시샘하는 근성을 고치기보다는 무슨 일이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과제에 몰두하고 열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질투심 따위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8. 100가지 나쁜 일을 했다면 101가지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소유할 때가 있는가 하면 소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처럼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죄를 뉘우침과 동시에 또 남의 죄를 용서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도 능력이다. 이것을 부정응 능력이라고 말한다. 적응력은 모두가 하나의 능력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반대로 사물을 감각적으로 거절하는 부적응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적응도 하나의 훌륭한 능력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주변이 기대하는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적응은 죄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활기차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0. 마음속의 울림에 귀 기울여 보라. 자신의 욕망을 뚜렷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자신의 윤곽을 뚜렷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아는 것이고 자신이 무엇에 취약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윤곽을 뚜렷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주머니 속의 쓰레기를 꺼내는 것과 같은데요. 가끔 쓰레기를 꺼내서 욕망의 순서를 분명하게 정한 뒤에 자신이 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그것도 아니면 고통에 약한지를 파악해 자신의 윤곽을 잡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두면 한 걸음, 아니 두 걸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21.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의심하라. 의심을 품으면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보인다. 공황 상태에 빠지면 상식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으면 모든 것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비판은 오히려 일종의 병리 현상인데요. 자신도 잘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판과 비판이 서로 부딪혔을 때 생기는 에너지에 의해서 사물은 전진해 나갑니다. 그 비판은 당연한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유명한 학설이나 발명이 언제나 당시의 당연함을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류가 발전해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요.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의심의 눈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자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22. 그대들은 하룻밤 사이에도 변화할 수 있다. 변하려는 생각이 강하면 한순간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변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3. 필요한 것은 각오, 그것뿐이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 어딘가에 순수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들을 대하는 사람의 각오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각오, 그것뿐입니다. 24. 내 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져 있다. 어느 길을 택할지 망설여진다면 힘든 길을 택하라. 쉽게 얻어지는 행복보다 고생 끝에 가까스로 얻게 된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힘겹게 가까스로 이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닌데요. 남들이 볼 때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 하고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면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이 넘친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25. 중심축을 하나로 모아라. 축이 두 개면 바퀴도 돌지 않는다.
중심축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는 축을 하나로 좁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채 두 가지를 다 추구하다 보면 힘만 빠질 뿐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면 오히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중심축을 하나로 모아서 자신의 기둥이 굳건히 서 있으면 자연히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26. 무언가를 결단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막상 결단을 내리고 나면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적극적이고 활기찬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말의 허전함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결단을 내림으로써 무엇인가를 버렸기 때문에 허전한 것입니다. 그러한 허전함은 오히려 에너지가 되는데요. 결단을 한 일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27. 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설령 그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똑같은 것이라 해도 그것을 배운 후에는 다르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풍경은 전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자신의 결점이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싫어하던 부분이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잊고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활기를 되찾아 주고요.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